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도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성 식용유 편을 재촬영하였습니다. 식물성 식용유, 결론으로 무슨 기름을 먹어야 몸에 좋고 괜찮냐라는 얘기만 들으시려면 이 영상 뒤쪽으로 돌려서 거기만 딱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방편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이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의 매직에 가까운 재료인데, 몸에 좋다, 나쁘다, 발연점이 어떻다, 열을 가하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되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름은 가열할 때 스모크 포인트, 발연점을 넘기면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발연점에 따라 기름을 골라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면 몸에 좋다라고도 하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 얘기도 요즘엔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제된 오일, 화학 용제를 사용해서 추출한 기름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국내외 전문 저널들과 논문들을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니까 전문가라는 분들도 특히 고온의 조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 기름의 모든 문제는 산패에서 옵니다. 이 산패로 인해 생성되는 부수물들이 있는데, 말론알데히드, 하이드록시헥사날, 하이드록시노네날 같이 알데히드들과 극성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DNA 손상을 주는 유전자 독성, 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돌연변이 잠재성, 단백질 기능이 오작동 등을 초래합니다.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병, 암에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로 H&E가 신경세포, 뉴런을 죽이는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짧은 주기로 수명을 다해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피부세포와는 다르게 내부에서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다시 사용합니다. 죽지 않고 다시 단백질을 재사용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리소좀이라는 주머니 같은 곳에 열충격 단백질 70이 오래된 단백질을 리소좀으로 끌고 들어가고, 리소좀 안의 카텝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H&E는 이 열충격 단백질 70을 분해해버립니다. 리소좀 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열충격 단백질 70이 없어지면서 리소좀 막이 파괴되죠. 그럼 그 안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카페신이 흘러나오면서 주변 세포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피부세포처럼 다시 새 세포로 금방 교체되지가 않습니다. 산패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지만 모두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진행되고요. 또 열을 가하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난 지방편에서 지방산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포화지방산, 단가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포화지방산은 더 이상 산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지방산이고, 산패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에도 강하죠. 불포화지방산들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한 개로 포화지방산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불포화지방산 중엔 가장 안정적입니다. 종류로는 올레이시드가 있고 한글로는 올레산, 올레인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어 분자 구조가 가장 불안정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인데, 오메가3인 리놀렌산과 오메가6인 리놀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유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앞에서 말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논문을 찾아보면 열을 가했을 때 메틸 리놀리네이시 산화 분해돼서 HH2로, 메틸 리놀리에이시 산화 분해해서 HN2로 생성됩니다. 간단하게 오메가3인 리놀렌산이 HH2, 오메가6인 리놀산이 HN2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일 조성에 관한 실험에서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가열을 했을 때 콩기름, 유채씨 오일, 아마인 오일에서 HHE가 많이 나왔고,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에서 HN2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불포화지방산 농도가 높을수록 알데히드도 크게 증가하고요. 아마인유는 보통 생으로 먹으니까 그렇다 쳐도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유채씨 오일은 튀김이나 볶음 같은 요리에 많이 쓰는데, 이러면 몸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열을 하는 음식에는 무슨 기름을 써야 되는가? 오메가9인 올레산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코코넛유고요. 올레산이 많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랑 코코넛유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는 음식에는 좋지 않고 생으로만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찾아보니 발연점은 독성 물질 생성과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180도에서 6시간 동안 가열을 할 때 극성 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니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낮았고, 아보카도 오일, 퓨어,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기름은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이고, 카놀라 오일이 그 다음을 따랐습니다. 25도에서 240도까지 상승하는 실험에서도 극성 화합물이 150도 부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카놀라유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포도씨유, 그 밑으로 쌀겨유가 따라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이번에도 피넛 오일과 같이 가장 낮습니다.
산화 안정성은 240도에 가까워지면서 거의 비슷하지만 200도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변화가 없고 코코넛 오일은 변화가 많지만 그래도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넛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도 그 뒤를 따르고 씨앗류 오일들은 다 안정성이 낮습니다. 180도에서 가열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도 코코넛 오일이 가장 안정적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그나마 안정적이고 카놀라 오일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오일을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도 생깁니다. 지방편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정상 지방산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상 기능을 못하게 하고 몸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안 좋은 트랜스 지방도 가열에 따른 변화를 보면 역시나 올리브 오일 종류와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이 가장 트랜스 지방이 없고 나머지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포도씨유가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고요. 주로 정제된 오일이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쌀겨유 이런 게 주로 석유에서 추출한 핵산 같은 휘발성 용제를 사용해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정제 오일입니다. 이 핵산 자체도 몸에 안 좋긴 하지만 독성이 낮고 흡입하면 어지러움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많이 흡입하면 근육 약화, 사진행증, 시야 흐림, 두통, 거식증이 있고요. 그나마 이 용제도 고온 가열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방금 말한 고온 가열입니다. 앞 논문에서 보셨듯이 가열 시에 트랜스 지방, HNE, HHE 극성 화합물이 나오고 산화 안정도도 매우 떨어지죠. 새 상품에 이미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고온 조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볶음 같은 고온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고 버진이나 퓨어 오일을 써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틀린 정보고 한 번 이상 정제된 버진이나 퓨어 오일보다 엑스트라 버진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리 중 온도를 재봤는데 튀김을 하지 않는 이상 기름 온도가 100도를 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볶음 요리 하실 때 처음에 기름만 부으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는데 재료를 놓으면 온도가 떨어져서 7에서 80도 정도이고 100도 가까이 올라가 버리면 음식이 쉽게 타버립니다. 튀김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피하는 건강에 안 좋은 요리 방식인데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면 기름을 적은 양으로 딱 한 번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방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오메가6는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에 비해 섭취 비율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섭취에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필수 지방산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무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앞의 내용은 이제부터 말할 내용의 근거로서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일단 오일은 큰 병으로 사지 마시고요. 빨리 드실 수 있는 사이즈로 구매하세요. 특히 들기름처럼 오메가3 함유량이 많은 기름은 한 달 이내에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 볶음같이 가열하는 요리에는 앞에서 보셨듯이 리놀렌산 오메가3나 리놀산 오메가6가 없고 나름 안정적인 단가 불포화지방산 올레산이 있는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중에는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단가 불포화지방산보다 훨씬 안정적인 포화지방산이 많은 코코넛 오일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코코넛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는 요리에 쓰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정된 구조냐, 즉 불안정한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제품을 고르실 때는 모두 콜드프레스, 냉압착으로 짜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열을 가하면 전혀 좋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글씨 설명이 많은 제품, 설명이 많다는 거는 산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여러 수치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올리브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리브를 수확한 곳과 오일을 짜낸 곳이 같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병에 다 표기가 되어 있지가 않죠. 있어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식품법으로 다 나누도록 구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애매한 게 콜드프레스 제품을 찾으면 보통 위조건을 다 충족하긴 한데 대부분 가격이 500ml에 2만원 초중반이거나 아주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대부분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매번 구입할 때마다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제품이고 콜드프레스나 유기농 제품이고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그냥 구입을 합니다.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살이 잘 찌고 혈관을 막는 나쁜 기름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의 포화지방과 좀 다릅니다. 지방편에서 중성지방은 3개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져 있다고 했고 이 지방산은 길게 탄소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길이가 좀 다릅니다. 이 길이가 길면 롱체인 지방산 LCFA라고 하고 이보다 짧은 걸 미디엄체인 지방산 MCF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LCFA로 이루어진 중성지방이 롱체인 중성지방 LCT라고 하고요.
MCFA로 이루어진 중성지방이 미디엄 체인 중성지방 MCT입니다. LCT로 이루어진 동물성 지방과는 달리 코코넛 오일은 MCT가 주요 성분입니다. LCT는 지방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먹으면 소장 흡수, 지단백질이 되어 혈류로 나가 몸에 바로 지방으로 쌓인다고 했었죠. 근데 MCT는 탄소 체인이 짧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지단백질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탄수화물처럼 간으로 갑니다. 소화 루틴이 탄수화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 지방이지만 지방처럼 저장 우선이 아닌 탄수화물처럼 연소 우선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좀 드셔도 되고요. 오메가6와 3가 많은 오일들은 생산 과정에서 가열을 하지 않았고 먹을 때도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많이 먹는데 다 고소한 맛으로 알고 계시죠? 이게 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열을 가하면서 짜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생산된 시점부터 여러 안 좋은 물질을 품고 태어나게 됩니다. 특히 참기름에서는 가열 시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생들기름, 생참기름을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생들기름은 많이 파는데 생참기름은 국내에서 못 받고 저온 착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50도 정도에서 착유할 겁니다. 생참기름은 쿠팡 직구 같은 데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세요. 처음에 생기름을 드시면 고소한 맛이 안 나서 맛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생기름만 계속 드시다가 나중에 볶아서 열압착한 기름을 드시면 너무 탄 맛이 나서 먹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이기 때문에 몸의 염증을 없애고 아주 좋지만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짙은 병에 공기를 차단하시고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인 리놀산이 많습니다.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했었죠. 하지만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강한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의 섭취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들기름, 아마익류 외에 치아씨, 호두, 아몬드, 콩, 양배추 등에서 보충할 수 있고요. 청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굴, 연어, 멸치에도 많이 들어있죠. 논문에 나와 있는 오일 외에도 많은 오일이 있습니다. 같은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 씨유라도 콜드프레스로 짜고 올레산이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정제되지 않았고 압착식이나 원심 분리기 추출 방법을 사용하고 리놀렌산이나 리놀산이 적고 올레익산의 비율을 훨씬 많다면 고온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나온 제품들은 시중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마트에 서서 성분표랑 글씨 다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현미유 같은 쌀교유는 정제유이고 앞서 논문에서 가열했을 때 올리브오일과 다른 정제유들의 중간 정도의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면 괜찮은 편이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천연 항산화제인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과 오리자놀이 풍부하여 성인병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좋은 HDL의 수치를 높여주고요. 가열 시에 냄비에 달라오는 산화중합물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앞에서 가열 시 쓰기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이 모두 비싼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쌀교유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정제된 기름은 피하시고 냉압착에 수확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열주리에는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되 가격이 부담되시면 현미유 같은 쌀교유를 사용하시고 가열주리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시면 됩니다. 들기름, 아마익류 같은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그만큼 산패가 빨라 냉장 보관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나물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넣지 않고 먹을 때 기름을 따라서 찍어서 먹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볶아서 짜낸 거 말고 생들기름, 생참기름을 구매하시고 열을 가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셔서 가공식품들의 식품 성분을 보면 파뮤,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콩유, 옥수수유가 포함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따지면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따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몸에 좋은 기름이 있는 제품을 찾게 되시면 시장도 그에 맞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튀김면 말고 겉면이 라면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 변화의 하나죠. 좀 더 나아가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식품 관련법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식용유 편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메일과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